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났어요. 서로 피 흘릴 정도로 싸워서 헤어지게 해주세요. 학생 때 절 왕따 시켰던 친구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요. 걔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저주하네. 일본이 저런 게 좀 있잖아요. 막 저주하 그러는 거. 아 근데 좀 다 섬뜩하네요. 내용도 강하고. 네. 네.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대신 저주해드립니다. 바로 일본에서 성행 중인 일명 저주 대행업체의 이야기입니다. 별걸 다 대행하는구나. 그렇죠. 네, 일본에 현재 운영 중인 저주 대행업체만 수십 곳.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최소 40건에서 100건까지 고객들의 저주 상담이 들어올 정도로 저주 대행이 인기라는데요. 심지어 가장 유명한 저주 대행업체는 무려 40년 경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무당도 아니고 저주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효과가 있겠어요? 그걸 뭐 돈을 받고 해야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효과 있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취재한 저주 대행업체 서비스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메일, 전화, SNS를 통해서 업체의 전문 주술사에게 상담을 접수하고요. 고객 본인과 저주 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생시, 관계 등과 함께 상대방을 어떻게 저주하고 싶은지 내용을 전달하면요. 업체에서 가격 산정 후 고지, 그리고 소위 대행비를 선지급하면 업체가 저주 대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 단가가 어느 정도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관심을... 네. 어떻게 이메일 드려요? 이제 예. 어디 뭐 누구 이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잘할게. 뭘 그렇게 또 그렇게 이제 일단 한번 업체까지 부르려고. 죄송한데 일단 가격 들어보고 들어보고. 예. 가격도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간단히 기도만 하는 거는 약 77,000원. 가벼운 사고나 잠깐 아팠다가 회복하는 정도의 저주는 약 1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신사에 가서 일주일 이상 저주를 부르는 코스는 기간과 저주 강도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저주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메뉴판에서 음식 고르는 것처럼 저주를 고르는 건데 아니 그 대체 이게 어떻게 저주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오 기자의 머릿속에는 이 대행비만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신사에 매일 가는지 어떻게 체크할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저주 대행 업체에서 저주를 행하는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이 있어. 못을 먹어? 아 기분 나빠. 저건 진짜 당하는 입장에 짜증난다. 보셨죠? 어때요? 이래도 농담 같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게 약간 오싹한데요. 그렇죠. 자, 일본의 고대 헤이안 시대부터 전해져 온 지푸라기 인형을 찌르는 저주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저주 대행 세 번째부터 확실히 효과가 나타났어요. 저주 걸고 며칠 뒤 절 괴롭히던 상사가 퇴사했어요. 그리고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개월 안에 효과가 없으면 무료로 AS 저주를 해주거나 와. 1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는 입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당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저주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큼 제일 큰 복수는 없어요. 아,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남을 막 깎아내리기보다는. 한 화가를 덮친 모모모의 저주. 이번 특종은 고양이를 그린 작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쪽 화가의 작품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누가 봐도 귀여운 건 왼쪽이고 오른쪽은 약간 도깨비스러워요. 그런데 이 두 고양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한 사람,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국민 화가 루이스 웨인이었습니다. 아니 한화가가 그린 거라고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화풍이 확 달라졌네. 뭐 사람 스타일은 변하지만 진짜 완전 극적으로 변했네요. 188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 귀엽고 앙증맞은 고양이 그림으로 유럽 미술계를 뒤흔들며 일명 고양이 화가로 불린 루이스 웨인. 그런데 그의 작품이 변하게 된 데는 고양이의 저주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80년대 중반 새끼 길고양이 피터를 구조한 뒤 고양이의 매력에 흠뻑 빠진 루이스는요. 이후에도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작업실로 데려와 본격적으로 집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후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 속에 고양이들이 등장했고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저 왼쪽 그림을 보면. 찐 집사시네요, 정말. 네. 자,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루이스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는데요. 이유모를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며 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요. 그가 망상에 시달릴수록 그림 역시 점점 기하학적으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오, 진짜네. 1924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끊임없이 고양이 그림을 그리다 1939년 루이스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고양이의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을 앓으실 수는 있지만 계속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는 게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그렇죠. 좀 집착한 거잖아, 어느 정도. 집착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8년이 지난 2007년 체코의 기생충학자 야로슬로프 플레그르의 충격 주장. 루이스는 고양이의 저주가 아니라 고양이 기생충에 감염된 걸 겁니다. 그는 고양이 기생충인 톡소포자충이 인간의 뇌로 들어갈 경우 판단력 상실 등 치명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루이스 웨인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저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아, 기생충 감염. 그러나 톡소포자충 감염 환자의 약 90%가 감염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톡소포자충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고양이 화가 루이스 웨인. 과연 그의 그림은 왜 변하게 됐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700년 된 모모의 저주. 일본 오사카 동북부에 위치한 카야시마역. 이곳에 다른 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묘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요. 나무가 저렇게 들어와 있다고? 근데 저기 타는 플랫폼 아니에요? 높이 20m에 약 700년 된 이 고목이 카야시마역, 그것도 플랫폼 한가운데서 떡하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1910년 카야시마역이 들어설 당시엔 나무가 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고요. 수백 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이 고목은 지역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자 1972년 역 확장을 위해 오래된 고목을 배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불안하다. 신성시하는 거 건드리면 좋은 일 없거든요. 그럼요. 굳이 뭘 저 뱀니까. 그러니까. 피해가지. 처음엔 호기롭게 나무 가지를 베어낸 한 인부가 다음날 고열에 시달린 것을 시작으로요. 나무를 베려던 또 다른 인부는 이유 모를 병에 걸렸고요. 또 다른 인부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급기야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에서 연기가 나더라니까요. 다수의 인부들이 혼비백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후 나무를 베려던 인부들이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듣게 된 지역 주민들은요. 신성한 나무를 베면 더 큰 화를 부를 겁니다. 결국 지금의 카야시마역의 모습처럼 나무를 그대로 둔 채 역을 확장, 또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작은 신사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무를 배려한 인부들이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들. 그러나 현재 이 고목은 울창한 위용을 드러내며 카야시마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의 미라 파라오의 저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라오의 저주가 올해 이집트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뭐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저주가 뭐 나왔습니까? 지난 3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국제 핵심 무역로인 수에즈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 그 피해액은 무려 10억 달러, 1조 1,1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그런데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요. 이건 파라오의 저주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지 마라. 수에즈운하 사고가 파라오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수에즈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갑자기요? 이 사고 발생 전 이집트 정부가 수도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신왕국의 절대 군주 람세스 2세,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 등 이 고대 파라오와 왕비의 미라 총 22구를 신축한 국립문명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발표. 그리고 수에즈운하 사고 발생 3일 만인 3월 26일에는 소하그 지역에서 열차 추돌 사고로 32명 사망. 그 다음 날엔
카이로에서 건물 붕괴로 18명 사망. 불과 며칠 새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고들이 났으니까 네. 저 같으면 두려워서 그냥 계획을 취소할 것 같거든요. 아하. 옮겼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3일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됐어요? 진행했네 그냥. 야, 진짜 국가 행사다 완전히.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는 오케스트라와 대합창단이 장엄한 곡조를 연주하는 가운데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의장대, 군악대 행렬이 이어졌고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장례식 때 쓰던 목선을 본뜬 운구 차량들의 행진이 거행됐습니다. 야 이거 자체가 진짜 엄청난 문화 대행사였네요. 골든 퍼레이드네 진짜. TV판 데스노트 모모모들의 비극.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일명 데스노트. 그런데 데스노트가 TV판으로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TV판 데스노트요? 그리고 TV에 뭐 언급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TV판 데스노트는 바로 미국 유명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의 리얼 다큐 데들리스트 캐치입니다. 이름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시즌이나 방영되며 인기에 힘입어 게임으로도 제작된 이 프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업 환경이라는 알래스카주 베링해에서 바닷물이 얼 정도로 혹한의 날씨에 위험천만한 킹크랩 잡이를 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마치 데스노트처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사망하거나 사고에 휘말리는 등 불운이 뒤따라서요. 한편으론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말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름만 올리면은 뭐 사고를 당한다고 하니까.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긴 합니다. 극한 환경이긴 해요. 근데 이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소식을 들으면 과연 이 때문일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시고요. 그래요? 데들리스트 캐치의 데스노트를 살펴보면 2011년엔 시즌 7에 출연한 저스틴 테니슨이 호텔에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어머. 2015년엔 시즌 7 출연자 토니 라라가 수면 중 심장마비로 사망. 2018년엔 시즌 2, 3에 출연한 블레이크 페인터가 자택에서 사망했고요. 지난해엔 말론 레이에스와 닉 맥글라샨이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왜 이렇게 다 죽어요? 와 무섭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아 그것도 뭐 조업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랬다니까. 아,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가 더 소름 돋는 건요. 출연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그 저주가 서린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잭 앤더슨의 동생이 2009년 폐렴으로 사망한 데 이어 2010년엔 그의 아버지가 실종됐다가 2년 뒤에 유골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데들리스트 캐치의 프로듀서 조 맥마흐는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 이렇게 수많은 불운을 몰고 온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가 끊이질 않자 언론에선 가장 저주받은 TV 출연진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요. 데들리스트 캐치는 현재도 큰 인기를 얻으며 방영되고 있습니다. (1992년)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 교통사고로 사망. 1993년 사랑의 커트 프리츠 등정두 중 눈사태로 사망. 2002년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 뇌종양으로 사망.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전해진 사망 소식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죽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사망한 시기도 좀 차이가 나고 아무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전혀 공통점 없어 보이는데요? 사망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외치의 저주에 걸렸다는 겁니다. 외치가 뭐예요? 뭐야 저거? 외치는 1991년 9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국경 지역인 외치탈 알프스 산맥의 빙하지대 만년설 아래에서 발견된 약 5,300년 전에 살던 자연 냉동 미라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뿐만 아니라 가죽옷, 나무활 등 석기시대 생활상을 알려주는 유물이 꽁꽁 얼어서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요. 고고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외치를 이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미라의 세 저주 사람 같은 건가요?
가장 먼저 외치가 발견됐을 당시 현장에서 외치를 맨손으로 자루에 담아 운반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였습니다. 그는 외치 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그리고 1년 뒤에는 헨 박사를 외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던 산악인 커트 프리츠가 등정 도중 눈사태로 목숨을 잃고 말았고요. 외치 발굴 작업을 기록한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도 역시 외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하고 몇 달 뒤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3명이 다 그렇게 세상을 모두 떠났습니다. 다 그 발굴 작업에 함께했던 동료였고요.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인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발굴 작업에 이 3명만 있을 것 같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외치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당시 외치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헬무트 시몬 역시 2004년 산에서 조난된 후 8일 만에 산악지대 한 개울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몬의 장례식이 있고 1시간 뒤 시몬을 찾아다녔던 조수 디터 워네크까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2005년 4월에는 외치 발굴의 조사 단장이었던 고고학자 콘라드 스핀들러까지 병환으로 사망. 어휴.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외치 연구를 해온 톰 로이 박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이렇게 14년 동안 외치의 발굴과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7명. 이에 일각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외치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주의. 이것을 볼 땐 반드시 유의하시오. 그냥 무게 너무 평범한 인형이잖아요. 이거 뭐 저주에 걸린 인형인가요? 사탄의 인형? 에나벨 같은 거 에나벨? 어? 에나벨? 두 분 막 뭐 속이 메스껍거나 오한이 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전 아니에요. 근데 왜요? 저 인형이 뭔데? 방금 보신 이 인형의 이름은 패기인데요. 패기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스꺼움과 오한, 두통, 가슴 통증뿐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겪는 등 당시 패기를 보고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최소 80명이나 속출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네. 이거 말하고 보여드리면 안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 메스껍고 우리 이제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저도. 우리는 뭐 출연자니까 그래도 이거 네네. 시청자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시청자분들께는 전체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너희 둘만은 생으로 본 거예요. 아 모자이크 쳐서 나왔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자, 이 인형을 공개한 사람은 영국의 초자연 수사관 제인 해리스. 패기가 제인의 집에 온 뒤로부터 그녀에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며칠째 계속되는 악몽이야. 아, 저리가 이 악령아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제인은 수개월 동안 끔찍한 악몽뿐 아니라 고열과 심각한 환각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부에게 2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녀가 패기의 존재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패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기만 했음에도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방 안에서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과 인기척을 느끼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패기가 저주받은 인형이며 패기를 본 사람에게도 저주가 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저 화면에 팩이 좀 내리자. 내려주세요. 네, 저 그냥 올려주지 왜 계속 말고. 떼어놓고 있어? 참 우리 저 아까부터 제작진 신경 쓰이대. 왜냐면 자기네들은 왜 안 그래? 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또 현실로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네네. 저주 생각이 또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주의 시인 건가요? 하도 패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인형으로 악명을 떨치자 제인과 다른 심령술사들이 패기를 조사한 결과 흉부 질환으로 죽은 여성의 혼이 깃든 겁니다. 아마 홀로코스트로 학대받은 영혼일 겁니다. 그다음에 패기에게 고통받은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기는 에나벨이나 로버트 인형처럼 미국의 한 유령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데요. 아 저것도 사진 또 보여줬어. 보면 몸이 아프다고 너도 나도 얘기를 하니까 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괜히 막 나도 아픈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기분 탓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